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평면 이게 금속 카페시타 얘기를 했었죠. 금속을 평면 이렇게 태양전지에서 오돌도돌하게 만들면 거기가 전기가 더 많이 충전이 된다. 오목오목만 파주면 전기가 고여서 그것도 태양전지 기술이 되는데 구리 코팅 또는 금속 알루미늄 코팅이 전기를 걸어준다. 그렇게 태양빛이 전기로 바뀌는 일이 없다 그랬죠. 카페시타 같은데 인형 P1 반도체에 딱 오돌도돌하게 만들 오목오목 파서 전기를 거기 충전시킬 수 있다. 도핑 농도를 따라서 도핑 농도 많고 적음을 따라서 뭐 CMOS다 그럼 그것도 역할을 카페시타 NP 이 하나의 반도체로 만들어도 그 안에 도핑 농도의 차이를 만들어서 그래서 안에다 이렇게 이렇게 문턱 전압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뭐 CMOS처럼 낮은 전압에 걸리면은 거기서 이렇게 P 쪽 도핑 농도 낮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캐패시티가 충전을 높은 전압 걸어주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올린 이제 중폭도 할 수 있어요. 등폭도 할 수 있는데 높은 전압에 문턱 전압을 넘어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쪽으로 해서 접지쪽으로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이게 간단하니까 하나의 반도체로 그러니까 N형과 P형 이렇게 모수를 할 필요 없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N쪽, P 쪽에서도 가능하다. 또는 플로팅 게이트를 만들 때 도핑 농도 높고 낮고 캐패시티 안에서도 가능하다. 여기다 문턱 전압을 줘가지고 전류가 얘도 문턱 전압 높으면 이게 충전이 되고요. 반대로 더 높은 전압을 줘갖고 뺀다. 감지효력 같은 것을 해가지고 보통 감지효력에 뭐 이렇게 어느 쪽에 전기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유도 전류를 걸어서 여기서 중폭을 하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 안에 충전될 때 이렇게 전류를 빼도 이제 높은 전압을 걸어가지고 빼도 이상이 없게끔 할 수도 있어요. 이상이 없게 거기 자철석 이제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넣고 인비소직은 탄소 부속 자철석 있는 버전 없는 버전 연구자석 분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철석 분말에서 자철석 분말이 너무 크게 되면 이게 전기가 잘 안 빠져나오니까 적절한 정도만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전기장이 자기 전원 건드려 전류를 생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류 테스트를 통해서 걸어주게 되면은 감지효력에 가가지고 여기서 전류가 중폭되게 하기 위해서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인비소, 적연탄소 분석하고 자체성 있는 버전 없는 버전 그래서 조그만 전기를 들여도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전기를 공급할 필요가 없는 리프레시할 필요가 없는 카패시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다 다 이렇게 이 카패시타나 이렇게 산화막 코팅을 해주죠. 네, 산화막 코팅 해가지고 플로팅 게이트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게 플래시 메모리, 뭐 SSD로 하나로 다 통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능동 프로그램을 지금은 뭐 약간 노 플래시와 낸드 플래시를 결합해가지고 상주 프로그램 넣고 동영 이렇게 직렬 연산, 병렬 연산 가능한 직렬 저장, 병렬 저장을 가능하게 하고요. 디램 플래시 이렇게 쭉 나가지고 대장 이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요. 상주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것이 약간 CPU 개념으로 직렬 연산, 병렬 연산, 제어까지도 다 하고 논리 산술 다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영상계를 100개, 1000개, 10,000개로 중에서 1년분 암호 설정을 해가고 암호도 부여하고 각각 다른 곳에 저장하라 이런 기술을 말씀드려요. 플로팅 게이트도 대중소 들어간다. 그래서 나 50% 저장하고 너 10% 저장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같은 하나의 플래시 안에서도 그러다는 거죠. 이 플래시 메모리, D램 플래시 메모리 집합이 수십 개도 될 수 있다. 또는 SRAM 플래시일 수도 있다라고 SRAM 플래시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속도를 가격이 좀 떨어지면 이걸로도 그럴 수도 있는데 이래가지고 각각 다른 곳에 분할 조각 단위로 저장을 하고 동시에 이렇게 D램으로 띄우면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HBM과 플래시 메모리 결합이 앞으로 HBM과 HBF가 나온다는데 이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HB 그렇죠. 이게 D램 플래시 또는 SRAM 플래시 갖고 수십 개나 수백 개의 조합이 들어가서 동시에 이렇게 작은 어떤 컴퓨터, 미니 컴퓨터의 협업처럼 움직인다는 것이죠. 연산도 각각 나눠서 연산 처리하고 다시 합산하고 직렬 연산, 병렬 연산 다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서 참 이렇게 플래시, 이렇게 SSD나 플래시 메모리 집합, D램 플래시 집합이 다른 CPU까지도 웬만한 건 다 카바를 가능하거나 CPU 프로그램 이쪽으로 다운로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되는데 저는 그냥 이거 하나로 다 통합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지회로나 또는 디램 같은데 보면 디램 계열 광디램을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광섬유 끝단을 동그랗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전구가 된다고. 광섬유를 전체를 볼록볼록하게 만들면 전체에서 이렇게 저항이 걸려서 빛이 그래서 전구가 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모양 전구 온갖 종류 이렇게 나무 모양 전구 다양한 전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네온 사인을 이렇게 뚜껑 열고 닫고 얘가 개를 넣어가지고 색깔을 넣어가지고 온오프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전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는 발광 다이오드를 넣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해서 네온 사인 뚜껑 열고 닫고 거기다가 이렇게 색깔을 표시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또는 발광 다이오드 안에 미니 발광 다이오드 광섬유 끝단인데 10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미니 발광 다이오드가 몇 개가 들어가서 온오프도 가능하고 색깔을 표시해서 여기 40개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그 온오프를 다 할 수 있고요. 하나의 각각 어떤 색깔이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색깔을 조합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하나의 발광 다이오드 안에 미니 발광 다이오드 또는 광섬유 끝은 10개 들어간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삼원색에서 벗어나서 어떤 색깔을 우세하게 전기를 온오프해서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색깔을 마음대로 조합할 수가 있어요. 모든 빛은 합하면 그냥 하얀색인데요. 이렇게 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미니 발광 다이오드 안에 또 발광 다이오드 미니 발광 다이오드가 들어가서 광섬유 끝단에 들어가서 전력도 온오프하거나 강중력까지도 줄 수 있어요. 네,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 광섬유 끝단으로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네. 광섬유 끝단하고 LED 발광도에 대해서. 그럼 LED 발광도에 광 센서라서 광이 있는 염료를 따라서 광섬유 끝단으로 플러그하게 만들어가지고 했을 때 이게 광디램이 된다는 거죠. 네네네. 대중소 크기를 따라서 10, 100, 1000만, 10만, 100만, 01, 2, 3, 4, 5, 6, 7, 8, 9, 10 하고 배터리 따라서 광 저장 장치까지 적층이 가능하고 열이 없어서 나노 단위로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타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광섬유에다가 다이아몬드 커팅을 한다든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한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네네네. 그 다음에 자철석에다가 인비서질 석연탄소 공속가를 넣어줘도 되고 안 내도 되고요. 그래서 정방향 역방향 전류를 걸어서 그래서 N과 X극을 바꿔줄 수 있다. 자기 몸에 1과 0으로 표시하고 테스트 전류를 걸어서 유도 전류를 따라서 어느 쪽으로 변했는지 해서 1과 0으로 표시하되 TMR 센서가 있어요. 그것도 아까 제가 감지회로 또 전류 센서 이런데 디램 감지회로처럼 전류를 거는 유도 전류가 어느 쪽에서 나오는지 R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들 인비설 석연탄소 공속가를 넣기 자철성이 있는 버전 없는 버전에서 움직이는 전기장에 자기장을 건드려서 전류를 중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갖고도 SSD 저장 장치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자철석 이게 하드 디스크는 보통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도 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에 저장 장치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태양전지 같은 오돌도 돌아오게 만들면 평면보다 더 전기가 많이 축적이 된다. 금속 카펜시다 이론을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에서 하시던데. 그래서 거기 회로보다 좀 두툼하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다 전기가 많이 축적이 되고요. 그래서 산화막 코팅을 해서 전기를 넣어주면 이게 문턱 전압을 넘으면 얘가 충전이 되고 플로팅 게이트가 되고 문턱 전압보다도 더 높은 전기를 걸어가지고 문턱 전압이 안에 있는 전기보다 높은 전압을 걸어서 단방향으로도 빼서 플로팅 게이트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 안에서도 이 금속 안에서도 하나는 도핑 농도가 이쪽 금속도 이쪽 도핑 농도가 높고 이게 낮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걸어가지고 높은 전압에서 걸어주면 중포, 낮은 전압에서 걸어주면 확산이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이 안에서도 도핑을 여긴 두껍고 낮고 해서 산화막 코팅을 해서 이쪽에서 이제 전류를 충전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시 뺄 수도 단방향도 가능하고 양방향도 가능하다. CMOS처럼 이렇게 캐패시타드가 여기 도핑量높고 낮고
해갖고 문턱 전압을 못 넣는 낮은 놈은 이렇게 P 쪽으로 또 낮은 쪽으로 해서 열어서 캐패시터를 충전시키고, 이쪽으로는 높은 문턱 전압 높다 그러면 이렇게 이쪽으로 높은 쪽으로 가서 그것을 전류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저기 그렇죠, 여기 접지 쪽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이게 플로팅 게이트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카날문 코팅해서 문턱 전압 높아서 충전하고 더 높은 전압으로 안 있는 전류보다 뺀다. 이렇게 가로 세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수점한 개 수십 쪽에 내서 주소를 할당하고 이것을 뒷자리, 중자리, 소자리, 이거 금속도 해가지고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0, 1, 2, 3, 4, 5, 6, 7, 8, 9, 10 할 수 있다. 트랜지다 카패시터 크기를 대중소로 만들어 갖고도 동일하게 하거나 주소값을 따라서도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똑같은 크기라도 0, 1, 2, 3, 4, 5, 6, 7, 8, 90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에서 온수온기스 연기에서 이걸 하시려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림까지도 똑같이 그리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이게 화목난로나 태양전지 이런 데 들어가거나 뭐죠, 태양광 쪽에 그 조리기도 그래도 뭐 이렇게 냉장고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냉기나 열 축조가, 전기를 축조할 수 있다고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얇은 놈에서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 그래가지고 이쪽 얇은 쪽으로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일종의 그 PM 반도체죠. 얇은 놈이 P고 이렇게 두꺼운 놈이 N이죠. 그래서 한쪽으로 걸리는 다이오드가 되는데, 이쪽으로 해서 다이오드가 된다. 거꾸로 하면 거꾸로. 이 얘기를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얇은 쪽에서 이게 펠티어 소재에서 두꺼운 쪽으로 저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 기술인데 아마 이걸 하시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캐패시터를 이렇게 1과 0을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회로보다 약간 어떻게 만드냐면요, 레이저로 이렇게 시각을 하는데 대중소로 빛을 만들어 가지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수많은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작은 볼록 렌즈, 큰 볼록을 집중시켜요. 카이스트 어떤 교수님, 그것도 YTN에서나 그러는데 제 기술이니까 쓰지 마세요. 오목 렌즈, 카이스트는 제 페이스북에 광고 내셨는데 제 기술이 많이 나와요. 오목 렌즈를 이용해서 오목크롬을 파가지고 증폭하거나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세 가지를 해서 공진기처럼 이렇게 증폭을 시킨 다음에 쌓아요. 그래서 대중소로 빛의 사이즈를 놓고 그걸로 이제 이게 조각하듯이 반도체를 이렇게 조각한다. 여기다 10가지도 넣을 수 있고, 레이저 공격기도 이렇게 대중소 빛을 틀리기 위해서 한 지점을 향해서 공격하면 융합열이 일어난다. 조명 같은 것도 작은 전구, 큰 전구 이렇게 빛의 사이즈가 이렇게 틀리게 되면 융합빛이 일어난다. 집안에서도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융합빛이 일어난다. 그걸로도 난방장치까지도 만들 수 있다. 빛을 뜨겁게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름에 이게 뜨거워가지고 더워서 전등 끄시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빛의 이 사이즈를 대중소로 해가지고 용접까지도 유리기판, 플라스틱판, 가로세로 좌표 하쇼 방식에서 초점 방식으로, 초점이 맞으면 이제 이게 융합열이 생기고 거기서 녹고 냉각되면 접합이 된다. 또는 오목코놈을 봐갖고 유리기판, 플라스틱판 접합, 나노 구조로 접합한 축구공, 농구, 배운 피혁 접합할 때는 이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한양대도 어디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레이저 시각을 하되 이렇게 이렇게 실리콘이든 어디든 저런 구조를 갖춘 채 그것을 레이저로 이렇게 도장 파듯이 세 가지 빛이, 세 가지는 아니라 20가지도 될, 사이즈는 20가지도 될 수 있는데 대중소의 빛이 조각을 하듯이 탁 판다. 고랑을 파듯이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다 금속 배선하고 이처럼 두터운 놈을 넣어줄 수 있다. 그럼 거기에 전기가 많이 충전되는 플러팅 게이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방식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반도체를 되게 레이저로 해서 되게 단순하게 수많은 점을 툭툭툭툭 찍어 거기다 금속 배선을, 그게 이제 플로팅 게이트가 되면서 캐패시가 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대중소도 있을 수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삼성전자는 어디든 하지 마세요. 네네. 크기를 따라서 이렇게 작은 놈, 큰 놈 이렇게 해가지고 큰 놈 쪽으로 전기가 좀 더 많이 충전이 되므로 한쪽으로 다이오드가 되는 거죠. 금속 크기로도 얇은 놈, 두터운 놈 해가지고 두터운 쪽으로 전기가 많이 충전이 되고 정류작용을 하죠. 교류를 전커로 이런 걸 쭉 오면 이렇게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당연히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금속 다이오드.
작은 놈, 큰 놈 이렇게 했다 그러면 가운데 문턱 전압을 주고 일정 전압이 이렇게 걸리게 되면 이쪽으로 가서 이게 그렇죠. 이쪽으로 가서 증폭도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서 전류를 걸어가지고 증폭이 되고 양쪽에서 회로를 둬가지고 이쪽에서 높은 전압, 이쪽에서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이쪽으로 가서 증폭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여기다가 저기 접지로 CMOS처럼 접지로 하고 이쪽에서 여기 가운데는 문턱 전압이고 여기서 걸어주게 되면은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가지고 캐패시터에 충전한다. 회로를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걸로 CMOS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폴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가 베이스가 있잖아요. 여기서 걸어줘도 돼요. 여기서 걸어줘서 여기는 가운데는 좀 이렇게 얇게 만들어줘갖고 그쪽으로 전류가 건널 수 있게끔 해주고 여기서 걸어줘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마이너스 전압 여기서 걸리겠죠. 그럼 이쪽으로 갔다 이쪽에서 이렇게 공급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전류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쪽에서 회로를 만들고 이쪽을 좀 어떻게 하면 이게 중폭 작용해주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 뭐 여기다가 이렇게 CMOS처럼 여기다 접지를 이쪽으로 만들어주고 이쪽을 공급 구조로 전격 구조로 해서 캐패시터 충전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